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까지 맞물려서 여건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 예상되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태인데요. 정치권 각종 현안과 비핵화 논의 진전 상황,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권의,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가 됐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영자 현상이라고 진단하셨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요약하시긴 했는데, 이영자 씨 기분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보세요? 뭐 제가 그 비문연대, 반문연대를 구성하자, 예. 이런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 대통령은 지지율에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 나오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정을 소신껏 추진해야 된다. 예. 이런 의미로 지금 현재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20대 영남 자영업 붕괴로 인해서 여기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이영자 현상이다. 예.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최근에는 호남, 충청권도 하락을 해서 이 호충선이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선거를 하시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의 문제들을 짚으시면서도 그 문제 핵심 원인은 짚으셨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지율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외려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진단하신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똑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다. 예. 또 특히 경제가 나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데 어떠한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께 올려가지고 특히 지금 나쁜 자동차, 조선 예. 이 업종에 대해서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이런 말씀을 하게 하느냐. 예.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 이 문제로 권력투쟁이 시작되는 것. 예. 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수석 비서관들의 그러한 함부로 발언하는 것들은 레임덕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하는 일종의 경고를 저는 날린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조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느닷없이 재판도 다 끝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영 씨 건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친문 인사들은 이재명 나가라. 그런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명시켜라. 나는 못 나가겠다. 탈당하라. 제명하라. 이런 권력투쟁으로 보이고 소위 진보 중도 개혁 세력들이 분화가 시작되는 것은 일종의 레임덕 현상으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책임 있게 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지사 건 같은 경우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친문 비문 간 권력 투쟁이라고 보는 그런 어떤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그러나 저는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명석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지금 진실 게임에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현재는 검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를 보고하자고 하는
대표의 신중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대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이러한 언론 보도를 가지고 부안해동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해경군 김 씨의 계정 등이 사실상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본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이 밝혀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 문진영 씨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우리 민주평화당 전에 국민의당에서 얘기했다가 유죄 그렇죠. 판결을 받고 했는데 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반격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는 나를 제명해봐라.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발 좀 탈당해주라. 예.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이고 지금 이 경제나 대북 문제나 뭐 노동 문제나 적폐청산, 사법부 이런 모든 것이 얽혀있는 이때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할 일이냐. 예. 저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뭐 얘기를 할 성격은 아니지만 남의 당 일이지만 예. 저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고 예. 또 대통령께서도 이 진보 세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보는 이제 보수 야당들의 그것은 강 건너 불구경뿐만 아니라 불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내분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 반문, 그다음에 야당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이 지사가.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야당이야. 예. 당연히 불을 붙여서 예. 내분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불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예. 사법부, 지금 북경 노작사 이 5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얼마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까? 예. 이런 때 집권 여당이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자기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이건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로서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 두고 그래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을 위해서 도왔던 우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 또 대통령이 공약했고 수차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도 하지 않겠다. 예. 이것은 오만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그 비서실이나 뭐 이제 권력 뉴스에 관련돼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당의 문제나 청와대가 개입하는 양상이 드러나는 건 또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대로 두면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하겠다. 이건 정당 대표로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사 보십시오. 모든 정당들이 100년 정당을 창당한다. 그러나 정치 여건상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한국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에 책임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나빠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예. 지금 이 여당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을 붙이고 있는 한국당 사정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거의 이제 비박의 수준으로 이제 지금 몰아세우고 있고 친박 분당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모든 정당이나 예. 선거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됩니다. 시대 정신. 예. 그런데 어떻게 친박 그 의원들이나 세력들은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고 예. 국정농단 사건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차치하고라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역사관이 옳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한참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반문연대를 신보수의 어떤 핵심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약간 응대하는 그런 눈치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반문연대를 얘기하다가 제가 이영자, 레임덕 이런 얘기를 맨 처음 꺼내가지고 상당히 그 회자가 되던데요. 제가 이현주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답변할 군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를 이 북미 관계를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려는 대통령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선거를 했지만은 결과에 승복하고 이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IMF를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서민들은 IMF보다도 더 경제가 나쁘다. 오죽하면은 모든 자영업자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반문연대에서 뭘 하자는 겁니까? 나라 망하자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조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북미 상황, 또 이제 비핵화 협상 문제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18일에 금강산 가시기 전에 남북고위급 회담 이달만 열릴 거라고 예상하셨다가 지금 이제 김영철 위원장이 비행기 타야 뭔가 되는 거다. 불말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북미 고위급 회담은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8일 김영철 부위원장을 미국에서는 오라고 했지만은 그 일정상 뭐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탐문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오든지 또 최소한 28일까지는 와야 된다. 그리고 하루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27일까지 와서 27, 8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G20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9일쯤 아마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직 비행기를 안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은 북미 고위급 회담을 요구했지만은 사실상 북한에서 거부한 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은 미국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하나 조치해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제 제재 완화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남북관계 뭐 경제 협력을 위해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차례처럼 본격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짧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의 입장을 좀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풀린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아르헨티나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미뤄질 가능성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담방도 그럼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이 어느 게 더 먼저 풀려나가야 될 그런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불발됐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이 거부한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예. 어떻게든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일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연내 답방을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해야 된다. 예. 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것도 좀 연기되면서 예.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